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최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고3 학생들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난이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서 보기에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요. 등급 컷에 이미 여실히 드러나 있죠. 그 정도로만 해두는 걸로 하고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현재 시간이 새벽 1시거든요. 제가 말이 조금 빨라질지도 모릅니다. 얼른 찍고 공통문항만 찍고 집에 얼른 가려고 하거든요. 한번 9번부터 2, 3점짜리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4점짜리 문항 위주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봅시다. 자, 지금 수열이 나와 있는데요. 잘 보니까 지금 얘는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야. 그럼 기본이 나열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조건을 보니까 12번째 항이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고요. 첫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 처음에는 12번째 항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좀 복잡해 보여요. 9번 치고는. 따라서 만약에 주기성이 있다면 A1을 알파라고 뒀을 때 다시 알파로 돌아오는 시점이 있겠지. 그 주기를 찾자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규칙을 보니까 홀수 번째 항은 역수를 취해서 짝수 번째 항으로 가고요. 짝수 번째 항은 8배를 해서 홀수 번째 항으로 갑니다. 이 규칙을 지키면서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항을 알파라고 두시게 되면은 두 번째 항은 역수를 취하니까 알파분의 1이 되시겠고요. 세 번째 항은 8배 아시죠? 알파분의 8이 되고요. 네 번째 항은 다시 역수를 취하니까 8분의 알파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은 8배를 하시게 되면 알파가 되겠지. 자, 규칙이 나왔네. 알파가 되돌아왔어요. 다시 얘기해서 주기가 몇인 수열이다? 4인 수열이다. 자, 그러면 12번째 항은 주기 중에서도 마지막에 있는 8분의 알파랑 똑같을 거야. 12번째 항이니까, 그지? 따라서 8분의 알파가 결국은 2분의 1과 똑같겠습니다. 고로 알파는 4가 되겠네. 알파가 바로 뭔데? 첫 번째 항이잖아, 그치? 따라서 첫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 바로 계산을 할게요. 첫 번째 항은 4가 되고 네 번째 항은 8분의 알파니까 알파에 4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2분의 1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2분의 9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말이 좀 꼬였네. 5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이런 4점은 맞춰야지. 그지? 10번 넘어가겠습니다. 두 로그 함수가 나와 있고 교점의 x좌표가 1과 2 사이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 교점이니까 당연히 연립을 하셔야 돼요. 그치? 따라서 로그 n의 x와 마이너스 로그 n의 x 플러스 3 더하기 1이 똑같다라고 두시고 한번 로그만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시게 되면은 로그 n의 x 더하기 로그 n의 x 플러스 3인데 밑이 똑같으면 진수의 곱셈으로 합칠 수가 있더라. 얘가 1이라는 거니까 따라서 x와 x 플러스 3은 n이 되도록 하는 요 x 값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수 조건을 따지셔야 돼요. 자, x가 0보다 크고요. 여기선 x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돼. 따라서 공통범위는 x가 0보다 큰 거야. 나 그럼 그냥 y는 x의 x 플러스 3과 y는 n의 교점을 구할 건데요. 봅시다.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y축을 굳이 그리지 맙시다. x축만 그릴게요. 0보다 큰 범위만 그리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만 그림이 나와요. 근데 y는 n이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여기 교점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런데 이 교점의 x좌표가 1과 2 사이에 있으라고 하였으니 1은 여기 쓰셔야 되고요. 2는 여기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 1 대입하게 되면 얼마니? 1 대입하면 1, 얼마예요? 1 곱하기 4니까 1,4가 되나요? 자, 여기는 2 대입하시게 되면 2,5가 되나요? 2, 5, 10, 2,10이 되겠네요. 미안.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n에서 4를 뺀 것과 n에서 2를 뺀 거는 n에서 4를 뺀 거는 양수가 나오셔야 되고요. n에서 10을 뺀 거는 음수가 나오셔야 돼요. 따라서 n-4와 n-10을 곱하게 되면 당연히 0보다 작으셔야 돼요. 그럼 n은 4와 10 사이가 되겠죠? 따라서 5, 6, 7, 8, 9를 더하시면 되는데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7의 5배더라.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5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다음 몇 번 될까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말이 조금 꼬였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됐지? 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시 찍었을 텐데 나 얼른 집에 가고 싶거든. 자, 볼게요. 11번 보시면은 지금 F0이 0이고 F1이 1, 그 다음에 fx의 0부터 1까지의 정적분 값이 나와 있습니다. 연속함수 fx라고 되어 있고요. gx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gx가 지금 0에서 1까지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0에서 1까지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주기가 얼마라고 되어 있니? 2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3에서 2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얘는 사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하게 되면 남는 범위가 어디가 남아?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가 B고요. 1에서 2까지가 B여요. 그치? 자, 그런데 잘 봐봐. GX의 그래프가 주기가 2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래프가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그래프가 있을 텐데 얘나 개형이 똑같을 거라고요. 따라서 여기를 적분하나 여기를 적분하나 그놈이 그놈일 거야. 그치? 나 그러니까 그냥 여기 몇 배를 할까요? 2배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에서 1까지가 해결이 되고 자, 문제는 1에서 2까지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1에서 2까지의 요 개형은 누구랑 똑같니?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개형과 똑같습니다. 되셨어요? 주기함수기 때문에 1에서 2까지 적분을 한 거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다고요. 개형이 똑같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그냥 gx, dx를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요거 계산할게요. 자, 그러면 그냥 복잡하니까 각각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 풀었으니까 잠깐 지워도 되겠죠? 지금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gx, dx를 구할 건데 자, 얘는 요렇게 볼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얘를 따라갑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fx 플러스 1 더하기 1의 dx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0에서 1까지는 누굴 따라가니? 어이구, fx를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fx dx 됐니? 자,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요 x 플러스 1 자리 잘 봐봐. 마이너스 1일 때 이 부분이 0이에요. 0일 때는 이 부분이 1이야.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fx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요거 지금 따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요 1dx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니?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됐니? 평행이동의 입장에서 당연한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얘가 지워지면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값이 얼마가 나와? 1이 나오겠습니다. 됐지? 따라서 여기 얼마가 들어가요? 여기는 1이 들어가겠습니다. 됐니? 자, 여기가 문제인데 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적분을 할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자, 그런데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요걸 따라가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얘를 따라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fx 플러스 1 더하기 1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할게요. 자, 얘는 각각 써주게 되면은 요 x 플러스 1 부분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가게 되면은 0에서 1까지 x인 상황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fx dx 하시고 플러스 1은 적분하시게 되면 어차피 1 나올 거예요. 아마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가 나와 있을걸? 6분의 1로 나와 있을걸. 따라서 마이너스 6분의 1에다가 1을 더하시니까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됐지? 따라서 2 곱하기 1에다가 6분의 5를 마저 더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6분의 5는 뭘까? 6분의 17이 정답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인가요? 자, 시험지를 넘겨서 확인해 볼까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은 계산이었고 그냥 여기 계산할 때 이거 그냥 계산해 버릴 걸. 그럼 바로 나왔을 텐데. 그치? 어렵지 않죠? 자, 요거 칠판 정리하고요. 1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한번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12번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고요.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각들의 값이 모두 똑같고요.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B의 길이가 4가 되고요. AC의 길이가 5가 되었을 때 DE의 길이를 구하여라라는 게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코사인 값이 8분의 1 나왔기 때문에 BC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고자 해요. 자, BC를 먼저 구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BC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니까요. 지워지면서 41에서 5를 빼니까 36이 되겠습니다. 자, 제곱을 해서 36이 되는 건 얼마가 될까? 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6. 됐죠? 자, 그 다음에 최대한 길이를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 요
AD 값을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문제를 안 적어놨는데, 안 적어놓은 게 아니라 각이 똑같으니까 얘랑 얘가 똑같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치? 말이 잘못 나왔어. 자, 그러면 요 각의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고 요 각의 코사인 값도 8분의 1이니까 사실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AD를 구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거보다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을 내렸을 때 얘분의 얘가 8분의 1이 나와주셔야 돼요. 그치? 그럼 얘가 4니까 얘가 2분의 1이 되겠지? 그거의 몇 배가? 2배가 AD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AD가 1이 되겠습니다. 됐지? AD가 1이니까 여긴 자동으로 4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요게 이등변이므로 얘가 또 4가 돼요. 그치? 아까 그걸 사용해가지고 요 AD의 값을 구한 거잖아요. 그치? 보니까 여기가 또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치? 나 그러면은 이 이등변 삼각형만 따로 떼볼게. 지금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 4고요. 4고요. 여기 6입니다. D2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 각의 코사인 값이 8분의 1일 때 D2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가 돼요. 나는 그냥 이등변 삼각형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려고 수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4니까요. 여기 3이니까요. 여기 구할 수 있어. 예제곱에서 예제곱을 빼신 다음에 루트를 씌우시게 되면 루트 7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니까 얘가 x면 여기가 8x 이렇게 되지 않겠니? 나 x값만 구하면 8배 하시면 정답이에요. 됐지? 자, 그러면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뭐가 돼? 예제곱에서 예제곱을 빼시게 되면 뭐가 되니? 63x제곱이 되죠? 걔가 결국은 루트 7의 제곱이니까 7 되겠습니다. 그럼 x는 3분의 1 되겠죠? x제곱이 9분의 1이니까 그거의 몇 배가 정답일까? 8배가 정답이 되세요. 따라서 3분의 8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몇 번일까요? 3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됐지? 자, 13번 봅시다. 자, 얘도 무늬만 어렵고 사실은 뭐 쉬운 문제지, 그지? fx가 0에서 1 사이일 땐 3이고요. x가 1일 땐 1.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함수가 나와 있어요. 자, 어떤 조건이냐면은 fx 플러스 1은 fx다. 주기가 1인 함수다라는 거 보니까 사실 요만큼만 알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다 그릴 수가 있어. 그지? 자, 무슨 얘기냐? fx의 그래프를 잠깐만 좀 그려보시게 되면은요. 0에서 1까지는 3이에요. 그러다가 x가 1일 때는 잠깐 1이야. 다시 주기함수니까 요 모양이 반복되면서 이런 식으로 가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아,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선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아, f 안에 정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 정수라고 하지 말고 여기 그리지 않았으니까 자연수라고 할게요. 자, f 안에 자연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함수값이 얼마가 될까? 1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외에는 3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요 시그마 값을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근데 지금 fx 안에 루트 k가 들어가 있거든. 루트 k. 그럼 루트 k가 자연수가 되려면은 k는 제곱수여야 해요. 근데 지금 k에 들어가는 게 1부터 20까지거든. 1부터 20까지 중에 제곱수에 해당되는 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요렇게가 가능해. 그치? 따라서 K에 얘네가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루트 K가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얘기해서 나 요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요 시그마를 계산을 할 건데 K에 1부터 20까지 대입할 거잖아. 덧셈으로 연결할 거잖아. 그 중에서 K가 1, 4, 9, 16일 때는 어차피 얘가 상수로서 1이기 때문에 3분의 1로 묶어주시고 괄호 안에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을 해주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됐니? 그러면은 K에 1, 4, 9, 16이 들어가는 것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요 함수값이 3이기 때문에 약분이 되면서 K만 남아. 됐니?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건 1부터 20까지의 합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1, 4, 9, 16이 제외되는 거야. 걔네는 미리 내가 더해놨거든. 이해되셨죠? 그럼 나는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할래. 1부터 20까지의 합은 2분의 20 곱하기 21 아니니? 여기서 1, 4, 9, 16의 합만 빼주시면은 나머지들의 합이 나오는 거잖아.
됐죠? 1496의 합은 30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30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10이 되고요. 요거 210이야. 210에서 30을 빼니까 180이 되겠습니다. 더하시면 정답은 190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지?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시면은 직접 나열을 해보세요. 나열을 해보시면은 어떤 규칙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이 약간 어려웠어요. 자, 나영에 예전에 많이 출제되던 문제인데, 자,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gx가 이런 특성을 만족할 때, 문제 뭐 구하는 거니?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p 더하기 q? pq를 구해야 되겠네. 우선 fx 그래프의 성질을 좀 볼까요? fx는요, 미분을 해볼게요. 자, 미분하시게 되면은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기 때문에 3으로 묶어내시면은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x 이퀄 3이고요. 미안.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x 이퀄 3이에요. 함수값도 그냥 구해 놓을게요. 여기 이 지점은요, y 값이 마이너스 1 대입을 해보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대입을 해보시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인 것 같네요. 됐지? 자, 그 다음에 x가 3일 때의 함수값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39. 계산을 맞게 했겠죠, 설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gx의 그래프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가족권을 보세요. 자, xgx는 절대값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x가 다 공통으로 있네. 나 얘를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fx-p 더하기 q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나오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gx는 이렇게 예상하실 수가 있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그냥 x가 나와요. 그 얘기는 gx 자체가 얘랑 똑같다는 얘기야. 약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항등식의 개념이에요. 항등식. 자, gx는 절대값 fx-p 더하기 q. 요렇게 됐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얘가 마이너스 x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절대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gx랑 똑같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절대값 요렇게 되겠죠. fx-p 더하기 q 요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gx가 연속함수라고 나와 있습니까? 연속함수라고 나와 있어요. 연속함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0을 넣으나 여기에 0을 넣으나 똑같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 x에 0을 넣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절대값 안에가 세모가 나왔다라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얘가 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얘가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는요. x에 0 넣으면 세모가 된다 그랬지, 그지? 그런데 절대값 세모가 0이야. 그 얘기는 세모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 얘기는 여기에다가 x에 0을 넣으시게 되면은 0이 나오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거기까지 파악을 하시고 그래프를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g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사실은 이 fx-p 더하기 q라는 거는 결국은 f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평행 이동한 그래프예요.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뀐다고요. 그래프 개형 자체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할 거라고요. 그런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을 붙이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풀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요 fx 그래프를 평행 이동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래프가 뭐 이렇게 뜰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죠. 그지? 결국 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다 체크를 해주시는데 그중에 그럴싸한 것만 제가 좀 골라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머지 것들은 왜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있을 때 평행이동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생기더라. 이럴 수 있고요. 평행이동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생기더라.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치? 내가 지금 그린 게 어떤 그래프냐면은
fx-p 더하기 q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여기에다가 0을 넣었을 때 0이 되어야 한다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이 그래프가 0,0을 지나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얘가 0이 될 수도 있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가 0이라고 하면 봐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니까 얘가 그대로 가요. 그대로. 그지?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씌운 그래프에 마이너스를 붙인 그래프 개형을 따라가요. 사실 이 함수에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다시 뒤집어지거든. 그럼 얘는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따라서 0을 여기다 둬볼게. 자, 여기다 두면은 0보다 큰 지점에서는 절대값 씌운 그래프니까 이 부분을 꺾어 올리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부분은 절대값 그래프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이 부분에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되는데 뒤집으면 다시 내려오거든요. 즉 이런 그래프 개형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여기 하나 있죠. 이해되셨어요?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석을 하시게 되면은 얘는 여기가 0이어야 적절해요. 여기가 0이 되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절대값 그래프니까 얘를 그대로 따라가고요. 0보다 작은 부분은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마이너스인데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뒤집어지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생기게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요 그래프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움직인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원래 극대극소값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3이었을 때였어요. 그럼 어쨌거나 X축으로 P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극대에 해당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1 플러스 P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가 원래 극소에 해당되는 거니까 3 플러스 P에 해당이 될 거예요.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마이너스 P지만 점의 이동에서는 반대로 되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가 원래 극대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P가 되고요. 여기가 극소가 되는 거니까 3 플러스 P가 돼. 자, 그런데 아마 문제 보시면은 P가 양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3 플러스 P가 0이 되려면은 P가 마이너스 3이어야 돼. 따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P가 0이 되는 게 합당하겠다. 됐니? 그러므로 마이너스 1 더하기 P가 0이니까 여기서 P가 1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P는 구했네. 자, Q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점이 0,0인데 사실은 아까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7이었어요. 근데 내가 얘를 Y축으로 Q만큼 딱 올리니까 0,0에 닿은 거거든. 그 얘기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기존의 마이너스 7에다가 Q를 더했더니 0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Q도 나왔어요. 자, Q 얼마가 될까? 7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P와 Q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더하시게 되면은 8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지? 14번 문제 굉장히 좋았고, 그래프를 추론하는 문제거든요. 저는 지금 두 가지 경우만 했지만 나머지 경우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됐지? 자, 칠판 정리하고 이 객관식의 맨 마지막 문항이죠. 15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은요. 자, 사인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t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t는 0이라는 x에 대한 방정식이 있고요. 자, t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실근을 구했을 때 0에서 4 사이에 속하는 가장 큰 근을 알파 t, 가장 작은 근을 베타 t라고 하자.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해서 맞는 것을 골라라 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우선은 내가 요 근을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얘는 사인 2분의 파이 x랑 t가 똑같을 때 얘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랑 t가 똑같을 때가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사인 2분의 파이 x는 주기가 4가 될 거야. 주기가 4인데 공교롭게도 0에서 4까지만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을 그려보시게 되면은요. 0을 색칠하시고요. 굳이 곡선으로 안 그릴게요. 이렇게 그릴게. 여기 이제 사인 그래프가 되고요. 자, 코사인 그래프도 주기가 4가 되는 거니까 똑같이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맞춰서 그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여기도 물론 뚫어놔야 되겠습니다.
주기가 4니까요. 주기가 4니까 뭐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1 되겠죠.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여기는요. 3이 되고 4가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랬을 때 이제 y는 sin 2분의 파이 x랑 y는 t의 교점이고요. y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랑 y는 t의 교점이야. 다시 얘기해서 t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가장 작은 근 여기 이때 요 x값을 알파 t라고 하는 것이고 요때 요 x값을 베타 t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요 t값이 y값이고요. 알파 t, 베타 t가 x값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사실 조금 과하긴 한데 그냥 공부를 위해서 알파 t와 베타 t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알파 t와 베타 t의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기억, 니은, 디귿을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거든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렇게. 내가 만약에 t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니? 이렇게, 그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작은 게 누가 될까? 2가 되겠죠. 가장 큰 게 누가 될까? 3이 되겠죠. 따라서 처음에 t가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작은 게 2가 돼요. 가장 작은 게 2니까 한 2를 한 요쯤에 체크할까요? 가장 큰 건 3이야. 3. 한 요쯤에 할게요. 3. 여기가 2, 여기가 3. 그래서 여기가 알파 t의 시작 지점, 여기가 베타 t의 시작 지점. 자, 그런데 얘가 점점 올라가면서 근의 최소값은 얘를 따라가겠죠. 이해되셨어요? 얘를 따라가요. 얘를 따라가. 계속 해가지고 t가 0이 되기 직전까지 그 알파 t 값이 거의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니? 1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쭉 떨어져가지고 t가 0이 될 때까지 거의 1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막상 t가 0이 딱 되는 순간 최소값이 여기서 이쪽으로 갑자기 가요. 이렇게 되면서 최소값이 이쪽으로 간다고. 됐니? 여기가 뚫리면서 갑자기 뚝 떨어진다고요. 최소값이. 요렇게. 이해되셨어요? 최소값이 t가 0일 때에는 가장 작은 근이 0이기 때문에 알파 t를 0을 찍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차근차근 올라가게 되면 이걸 따라가겠죠. 이걸 따라가서 언제까지? 여기까지는 이걸 따라가요. 이렇게 갈 때 여기가 최소값이니까. 그치? 여기는 지금 0과 1의 정중앙이니까 2분의 1이거든요. 2분의 1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2분의 1까지. 2분의 1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2분의 1까지 올라가는데 이때 요 t값은요. 여기 지금 여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직접 대입해봐.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시게 되면 사인 4분의 파이가 되고요. 2분의 루트 2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t값은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에서 t값이 더 올라가서 1쪽으로 가게 되면 최소값이 이걸 따라가겠지. 그치? 이렇게 그었을 때 가장 작은 교점의 x좌표는 이걸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다시 0으로 떨어지더라. 요렇게. 이해되셨어요? 이해됐니? 이때 t값이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너무 그래프를 길게 그렸으니까 살짝 자를게. 제가 지금 그린 게 알파 t예요. 알파 t. 요 흰색으로 그린 게 알파 t가 되겠습니다. 다른 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노란색으로 베타 t를 그려볼게요. 자, 노란색으로 베타 t를 그릴 건데 얘가 이렇게 그으면 그을수록 최대값은요. 교점이 여길 따라가요. 여길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t가 0이 될 때까지 거의 4에 가까이 가요. 거의 4에 가까이 가요. 4에 가까이. 자, 그러다가 t가 0이 되는 순간 여기가 뚫려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뀌어요. 됐니? 다시 얘기해서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요 라인에서는 최대값이 3이라는 거지. 따라서 다시 3으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 다음엔 계속 이렇게 긋게 되면 최대값이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t가 0일 때부터 t가 1이 될 때까지 계속 증가를 하는데 어디까지 증가를 하느냐? 어디까지 증가를 하느냐? 물론 여기는 뚫려 있기 때문에 닿지는 못해요. 어쨌거나 닿지는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지금 내가 그린 이 노란색이 바로 알파 t가 되는 거예요. 미안, 베타 t가 되는 거예요.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t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일 때에는 알파 t와 베타 t의 합이 5다 그랬는데 2와 3의 합이 5인 건 확실해. 그럼 나머지의 합도 5가 돼야 되는데 2에서 1로 떨어졌고요. 3에서 4로 떨어졌어. 그러면 당연히 이때 합도 5, 이때 합도 5, 합도 5, 합이 5, 합이 5, 계속 합이 5겠죠. 여기 지금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등호를 안 붙여놨어요. 됐니? 따라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니은 보시면은 알파 t 마이너스 베타 t가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가 베타형 마이너스 알파형과 똑같게 되는 t를 모아놓으면은 그 t가 이럴 것이다 라고 니은에서 물어봤는데 지금 베타형 빼기 알파형은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치?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베타형이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그 다음에 알파형은 얼마가 되니? 0이 되죠. 따라서 지금 베타형 빼기 알파형이라는 건 3 빼기 0을 의미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가 3이에요, 3. 그러면 베타 t 빼기 알파 t가 3이 되게끔 하는 요 구조가 요 부분이다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데 3이 되게끔 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 차가 1이야. 얘가 아무리 벌어져도 3보단 작아요. 그러다가 어디가 의심이 되냐 하면은 사실 요 부분이 의심이 돼요. 여기가 지금 3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히 의심이 돼요. 그치? 0에서 2분의 루트 2까지.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잖아. 그치? 맞아요. 실제로. 그래프로 확인을 해봅시다. 지금 차이가 3이라는 거는 딱 요렇게 됐을 때 t가 0일 때 여기가 최소값, 여기가 최대값이잖아. 그치?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같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와 최소의 차가 3으로 유지가 된다고요.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 여기까지 유지가 돼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치? 그러다가 얘는 여길 따라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니은 맞는 얘기다. 디귿 보시면은 알파 t1과 알파 t2가 똑같고 t2-t1이 2분의 1일 때 t1과 t2의 곱이 3분의 1인가 물어봤어요. 지금 알파 값은요. t1과 t2가 똑같으려면은 지금 여기는 감소하기 때문에 t1, t2가 있을 자리가 없고요. 한 요쯤에 요 정도, 뭐 여기가 이제 뭐 t1, 뭐 여기가 뭐 t2, 뭐 요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지금 요 부분은 최소값이 여기를 따라갈 때고요. 여기는 지금 최소값이 여기를 따라갈 때거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뭐 t2 이렇게 돼서 여기가 t1. 그럼 t2와 t1의 차이가 대략 2분의 1 정도 차이가 나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긋거나 이렇게 긋거나 근 중에 최소값은 일치하는 거니까 지금 요 조건에 딱 맞아요. 자, 그러면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t2-t1이 2분의 1이라는 건데 지금 요 t1 내려갔을 때 요 x값이 알파 t1이고요. 그대로 내려갔을 때 알파 t2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T2는요. T2는 지금 요렇게 했을 때 지금 요 코사인 그래프죠. 코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니까 코사인 알파 T2 마이너스 T1은요. 요 점의 y값인데 사인 그래프에 x값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사인 알파 T1 얘가 결국은 2분의 1이라는 거고요. 사실은 내가 알파 T2와 알파 T1을 따로 쓸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같으니까. 그치?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T1 곱하기 T2가 3분의 1인가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은 코사인 알파 T2와 사인 알파 T1이 얼마냐?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차피 T2나 T1이나 똑같 요거 T1으로 바꿔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코사인 빼기 사인이 2분의 1일 때 코사인과 사인의 곱을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변형 공식을 이용하셔야 되겠죠. 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요. 코사인 빼기 사인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배의 사인 코사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곱의 합은 1이고요. 지금 차가 2분의 1이니까 제곱을 하시게 되면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2배의 사인 코사인 곱했을 때 1이 된다는 거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곱은 얼마가 될까? 넘어가시면 4분의 3이고요. 절반 나누시니까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와 얘의 곱은 8분의 3이 되어야 맞아요. 자, 그런데 디귿을 보시게 되면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죠? 당연히 틀렸겠네. 답은 그래서 기억과 니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지? 이런 문제는 5번을 체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뭐 헷갈릴 것도 없이 너무 당연히 틀렸어요. 그치?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요. 기억은 4개 있어요. 1, 2, 3, 4, 5번 중에. 니은은 3개 있거든요. 디귿도 3개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렸을 거예요. 찍으려고 해도. 답은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 코사인과 사인의 차가 나와 있을 때 코사인과 사인의 곱을 묻는 문제였어요. 됐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칠판 정리하고 저희는 객관식으로 주관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칠판 정리할게요.